이 현실의 사이클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 현실에서의 사이클보다 훨씬 앞서서 사이클이 벌어진다.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주가가 앞선다. 자연의 법칙하고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하고 똑같네요. 우리 인간이라고 사실은 뭐 자연 밖에서 그죠. 사는 건 아니니까.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사이클이 벌어지는 이제 가장 단순한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사이클이 벌어지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네. 무슨 게임을 하는 화면인가요? 네. 혹시 비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맥주 먹는 게임은 아니고 네. 이제 맥주를 유통시키는 그런 게임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은 요 4명의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는데 예. 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4명의 플레이어가 이제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편의점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이 서울 지역 총판, 네. 또 한 사람이 전국 총판,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공장. 네. 이렇게 이제 각 편의점, 지역 총판, 전국 총판, 공장 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 맥주를 주문받고 유통시키는 이제 그런 게임이 비어 게임인데요. 요게 1950년대 예. MIT에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이제 뭐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MIT에서 50년대 개발한 게임인데 요 게임의 목적은 하여튼 이제 소비자가 와서 맥주를 주문할 때 이 예. 소비자한테 맥주를 잘 공급해 주는 거 예. 이게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인데요. 게임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각각이 맥주를 8박스씩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네. 네. 맥주를 8박스씩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편의점한테 주문을 내고 네. 편의점은 총판한테 그다음에 지역 총판은 전국 총판한테 전국 총판은 공장한테 이렇게 이제 주문을 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문을 낸다고 곧바로 주문이 접수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죠. 네, 한 2주씩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내가 주문 내면 하여튼 2주 후에 그 주문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예. 공장에서 이제 맥주 만들어서 총판한테 주고 전국 총판한테 주고 전국 총판이 물건 받아서 또 지역 총판한테 주고 이렇게 물건을 배송을 해주는데요. 네. 이 배송에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곧바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도 네, 그렇고. 트럭킹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중간에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요 배송하는데도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배송 중인 물품들이 있죠. 배송 중인 물품들이 이제 재고로 그렇게 놓여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은 소비자가 이제 맥주를 주문을 할 때 하여튼 이제 이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가 주문한 거를 곧바로 이제 주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못 주면 굉장히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 $2 정도 벌금을 내게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소비자한테 물건을 잘 주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가지게 되면 네네. 그 재고에 대해서도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널티가 어디가 더 크냐 하면 재고보다 소비자가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예. 못 줄 때 그걸 이제 백로그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백로그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더 큽니다. 주문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할 때. 네. 사실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데요. 그렇죠. 차라리 재고에 있는 게 낫죠. 못 네. 파는 것보다는. 네. 제 친구도 이제 뭐 그 제과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편의점에다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네. 못 줄 때 그때 굉장히 크게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그렇죠, 걸 그렇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제 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이제 소비자가 처음에 예.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4박스 주문을 합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소비자가 4박스를 주문을 하면 편의점에서 또 이제 그 지역 총판에다 4박스를 주문을 하고 예. 지역 총판에서도 전국 총판에다가 4박스를 주문을 하고 네. 전국 총판도 공장에다 4박스 주문하고 이제 주문 받으면 이제 또 4박스 만들어서 보내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처음에는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소비자가
8박스로 주문을 올립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4박스에서 8박스로 주문을 올리는데 네. 이제 그러면 편의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주문이 늘었네? 뭐 무슨 일이지? 뭐 나도 8박스를 주문해야 되겠다 하고 네. 8박스를 주문하는데 그 다음에 소비자가 또 8박스를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편의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재고가 이제 떨어지게 떨어지죠. 됩니다. 네, 기존에 8박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8박스를 다 줘버리고 나면 이제 재고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12박스 이렇게 주문을 내게 됩니다. 미리. 네. 아니 일단 뭐 재고가 떨어졌으니까요. 재고를 채워야 되는 거죠. 또 재고 채워놔야 될 네. 것도 있고 또 수요도 막 예측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자가 또 8박스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은 진짜 큰일 난 거죠. 이제는 완전히 백로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달라고 했는데 이제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까 네. 백로그가 페널티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한 16박스를 주문하게 됩니다. 땡겨오는 거죠 이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강남 총판, 이 지역 총판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4박스가 주문 올 때는 그냥 4박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네네네. 갑자기 어느 순간 8박스 주문이 들어오죠. 그러면 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네. 이제 처음에는 뭐 8박스 뭐 여기도 주문을 하겠죠. 네. 근데 갑자기 12박스로 주문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 큰일 났다. 이제 강남 총판도 백로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강남 총판은 한 16박스를 주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편의점이 16박스를 주문하게 되면 수요가 계속 커지니까 큰일 났다 해서 이제 강남 총판은 한 20박스를 주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국 총판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박스, 8박스 하다가 강남 총판이 16박스를 주문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났다 해서 한 20박스 주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30박스 주문하게 되고 이렇게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공장을 풀가동하고 어쩌면 처음엔 있는 재고 갖다 팔아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그냥 공장 가동률을 확 올리게 되는. 네, 어쩌면 공장을 증설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이거 왜 갑자기 허니버터칩이 생각나지?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편의점이나 강남 총판, 전국 총판 각자 백로그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순재고가 재고에서 백로그를 뺀 건데요. 보시면 이제 0 이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백로그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강남 총판, 전국 총판으로 갈수록 더 많은 백로그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하여튼 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엄청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맨 앞단에서 수요는 4박스에서 8박스로 계속 고정된 상태였잖아요. 계속 8박스 늘어났던 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4박스에서 8박스로 늘어난 다음에 계속 이제 8박스로 고정된 건데 이제 공장에서 막 40박스, 50박스를 만들어서 보내면 이제 그게 물류의 지체가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재고가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로그가 엄청나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재고가 이렇게 쌓여버리는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 공급.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실제로 네. 한 1년 전쯤에 어떤 게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그 단어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막 공급망들이 계속 이제 망가지고 어디는 셧다운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공급이 안 됐던 거고. 근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의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또 리오프닝 되면서 수요가 확 그러면서 이제 막 월마트나 이런 데서 막 미친 듯이 주문을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하고 사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막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막 쇼티지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막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뭐 반도체 재고도 엄청나다고 하고 막.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은 사이클이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벌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네. 요 전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사이클에서 예. 이 쇼티지랑 재고가 왜 생겼는가를 예. 생각을 해보면 왜 생겼죠, 유 기자님 보시기에? 어찌됐든 그 수요에 대응을 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과잉 네. 공급이 생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로 이제 외부적인 충격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 코로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네. 이런 외부적인 충격으로 그 수요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변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뭐 실제로 수요가 변하긴 했죠. 4박스를 주문하던 사람이 8박스를 주문했으니까 네. 실제로 변하긴 했지만 이 뒤에 사이클은 그 변하는 수요보다 훨씬 더 큰 사이클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요 변화보다도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문을 내면 곧바로 그냥 공장으로 그 주문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시간 지체가 있었고요. 또 공장에서 만들면 그 물건이 곧바로 소비자한테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유통상들을 거치고 또 이제 배송하는 물류 과정에서도 시간 지체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문하면 한 뭐 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뭐 한 달 후, 두 달 후에 물건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물건 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주문을 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체가 그 쌓이게 되면서 네. 이제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엄청난 재고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상 네. 이런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금 이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이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저 하늘에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딱 모니터링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주문을 내는 게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예, 사람들이 지금 물건 달라고 하는데 물건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빨리 주문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 또 이런 진폭을 키우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하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수요 변화가 사이클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그거보다는 그 시스템적으로 전체 구조상으로 이런 진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그런 진폭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더라는 게 이제 요 비어 게임의 핵심인데요. 요 비어 게임이 언제 개발됐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아까 1950년? 네, 1950년대 개발됐는데요. 70년 전에 네, 70년 전이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비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맥주일 뿐이지 거의 모든 네. 제품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뭐 건설 자재도 그렇고 뭐 의류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비어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다고 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 많은 기업들이 물류도 개선을 하고 있고 뭐 지트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고 뭔가 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네, 방식. SCM도 도입을 하고 있고 예, 예. 뭐 기업들 간에 뭐 전산망도 연결을 해가지고 수요도 좀 잘 파악하도록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7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요건 그 얘기는 이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나 인간의 행동이 바뀌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가를 예상하거나 아니면 실적을 예상할 때도 그 추세적 사고를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이렇게 뭐 주문을 하고 재고 관리를 하고 생산 관리를 하는 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사고를 하면 네. 안 되는. 네. 하여튼 세상 모든 일이 예.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들여다 봤더니 네. 이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적인 구조, 사람들의 행동에서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은 현실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앞서갑니다.
어떨 때만 3년도 앞서가고 네. 어떨 때도 후행하기도 10년을 하고. 앞세가는 경우도 있죠. 뭐 10년 후 이익을 뭐 다 땡겨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예. 주가 고점을 찍은 게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였죠? 작년 네. 상반기였던 작년 1월이었거든요. 예. 2021년 1월에 삼성전자 됐죠. 주가가 그 피크를 꼭지를 예. 쳤는데요. 예. 이번 2분기까지 예. 삼성전자 실적은 사실은 계속 좋았습니다. 아하. YOY로 계속 좋았는데 이미 1년 반 전에 어. 주가가 피크를 쳐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또 작년 초 중반에 한참 이야기 나왔던 게 건설 자재들 쇼티지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뭐 PHC 파일, 철근 뭐 이런 것들 쇼티지 얘기 많이 그렇죠. 나왔는데 그 회사들 주가 피크 친 것도 작년 그 초에 다 피크를 찍었고요. 또 의류도 마찬가지로 뭐 한참 뭐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거 쇼티지 얘기 나왔던 게 작년 네. 초였는데 그때 이미 피크를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현실의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현실에서의 사이클보다 훨씬 앞서서 사이클이 벌어진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이고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걸 예측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느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주가가 앞선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네, 더 어렵죠. 그냥 산업 사이클만 예상한 것도 사실은 이게 될까 말까인데 네. 그거를 더 막 춤추듯이 앞서 나가고 뭐 뒤따라가고 하는 이 주가를 우리가 또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네. 그래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이 신문에 언론에 이런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 또는 재고 부족. 재고가 뭐 지금 넘쳐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 사실은 그때가 저점이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네. 예, 역으로. 왜냐하면 이 기자분들이 네. 이 기자님께서도 이제 네. 뭐 기자 생활을 해보셨지만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냐 하면 이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렇죠.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쓰시게 되거든요. 네. 현실에서 막 쇼티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보고 이제 뭐 취재해서 기사를 쓰시게 되는 거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막 예상해가지고 기사를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현상이요, 현상. 네.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그렇게 가장 문제가 될 때 이제 신문에서는 기사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뭐 어떤 악의적이거나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특히 또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아니 쇼티지라는데 물건이 모자란다는데 저쪽에서 CEO 측에서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한다는데 근데 왜 주가는 먼저 피크아웃이라고 하면서 내려가고 있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 주식을 사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네. 그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류에 빠진 거겠네요. 그거는 이제 이 사이클의 성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항상 선행한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셔서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요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 거죠.